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내미가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사건이라며 사연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배운 점도 있고 지금은 통쾌하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옛날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30년 전 남편과 결혼한 후 쭉 남편의 사업을 도와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합세해 단 둘이 사업을 꾸려나갔죠. 솔직히 무역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기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곤 잡일뿐이었어요. 영수증 정리나 사무실 청소, 복사 같은 일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저도 일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고 남편과 같이 일한 지 3년 정도가 되자 웬만한 직원 노릇은 다 하게 되었죠. 어느새 제가 1인분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점점 사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무일을 저에게 맡기고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후 남편은 직원을 하나둘 채용하기 시작하더니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새 직원 50명을 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초반에 직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는 제가 거의 실무 총괄 역할을 했어요. 직원들 중 저보다 무역 사무에 대해 더 잘 아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모님이자 상사였던 거죠. 저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남편이 또 새로운 거래처를 물어오고 하니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아 너무 좋더군요. 그래서 이만큼 회사가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 다해준 직원들 덕도 크지만요. 그런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애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봐줄 사람도 없고 그게 제일 문제였죠. 솔직히 애들이 어릴 땐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육아만 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애들 키우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애들 데리고 와서 업무 보는 중간에도 애들 밥 챙기랴 놀아주랴 정말 몸이 10개여도 부족할 것 같더군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착하고 얌전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자리도 잡자 굳이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요즘엔 워낙 젊은 친구들이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젠 저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은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은퇴하기로 결정한 건 5년 전이었죠. 저는 워낙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애들도 다 컸으니 별로 힘들지도 않아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더 나이 먹고 나서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종종 해봤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남편과 둘이 저녁 먹고 있는데 저에게 그러더군요. 수진 엄마,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이렇게까지 크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젠 애들도 다 컸으니 편하게 살아. 평소에 성격도 무뚝뚝하고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는 남편이라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한다더니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의심하자 남편이 박장대소하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며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평생 일만 해온 제가 은퇴 후 무리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신축 빌라 건물 한 채였습니다. 당신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거 몸 근질거린다고 싫어하잖아. 그냥 산책 겸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관리나 하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고마워서 눈가가 찡했어요. 한평생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가져본 적 없었던 터라 제 명의로 된 건물이 생겼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남편은 감동한 제 표정을 보더니 자기가 더 기뻐서 껄껄 웃었어요. 기분 좋았던 저는 그날 남편과 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랜만에 신혼기분도 내보았답니다. 그리고 전 아쉽지만 회사에 있는 제 짐을 정리하고 퇴사했어요.
남편한테 빌라를 선물 받고 나서도 회사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도 이왕 저 편하게 살라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집 부리는 것도 영 아닌 것 같아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회사 떠나는 마지막 날, 직원들이 따뜻하게 배웅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네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혼자만 편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 같아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퇴사한 이후 한동안은 쉬었어요. 신축 빌라라서 아직 방이 다 차지 않아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빌라에 세입자들이 하나둘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은근 바빠졌어요. 임대차 계약 때문에 부동산에 들락거리거나 세입자들 이사하는 것도 가서 좀 보고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 불러서 수리도 해주고요. 건물 계단이랑 복도 청소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었죠. 건물 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더군요. 그렇게 몇 달 관리하다 보니 청소하는 게 좀 귀찮았어요. 사실 그냥 집 청소만 해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 큰 건물을 혼자 청소하려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사람을 써볼까 했지만 괜히 또 돈 낭비하는 것 같아 그만뒀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고 건강한데 제가 직접 하면 되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일도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너무 안 움직여도 몸 고장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더 움직이고 그래야죠. 그리고 세입자들도 특별히 건물을 더럽게 쓰는 사람은 없어서 설렁설렁해도 청소가 금방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빌라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다 보니 월세도 정말 쏠쏠했어요.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매달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건물 관리하며 편안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오전에는 건물을 나가 청소하고 낮에는 뒷산을 한 바퀴 돌면서 운동하거나 동네 친한 언니랑 같이 커피숍 가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장을 봐서 남편이 오면 같이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까지 있는 편한 생활이었어요. 자식들도 장성해서 다 나가서 하니 챙길 것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남아돌아 심심할 때도 있더군요. 어쩔 땐 그냥 다시 회사 나가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배부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천국 같은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은요. 그런데 건물 관리 시작한 지 3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겠네요. 저희 빌라에 이상한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단 상식 이하라고 하는 편이 더 맞겠네요. 당시에는 제가 친정에 일이 있어 직접 세입자들과 만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만 진행했는데 어느 날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모님, 지금 301호 계약하신다는데 중년 부부 두 분이서 들어오신대요. 그런데 강아지도 한 마리 있다는데 계약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물들 보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 딱히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저도 동물 참 좋아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집에서 강아지 키운 적도 있었고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그런 건 상관없으니 계약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부부는 한 달 뒤에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이사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세입자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낮 시간에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 괴롭다고요. 전 보통 건물 청소를 오전에만 하고 낮엔 운동이나 커피숍에 가 있다 보니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매일 낮에 그 집 부부가 둘 다 집 비우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3-4시간 동안 개가 엄청 짖나 보더군요. 주인이 눈앞에 안 보이면 미친 듯이 짖는 개들이 있는데 그 집 개가 딱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하루 날을 잡아 그 시간대에 건물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는 왈왈대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죠.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개 짖는 소리가 절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 처음 계약할 때 강아지 한 마리만 있다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로 보건대 못해도 3마리는 키우고 있는 것 같았죠.
전 이러다가 세입자들 다 떠나가겠다 싶어 주의를 주려고 그 집의 벨을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만 더 거세질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에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찾아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딱히 월세를 밀린 적도 없어 연락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자인 아내분의 전화번호가 있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낮 시간에 항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강아지들이 짖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요. 건물 관리도 처음이고 이런 안 좋은 일로 세입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처음이라 문자 쓰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저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건지 답장은 끝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 탓에 그 집에 찾아가도 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돼야 주의라도 줄 텐데 문자는 답장도 없지 거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그 집 현관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와 빌라 정문에도 그 집을 향한 비난의 쪽지가 수시로 붙었어요. 여기가 혼자만 사는 집입니까? 개새끼 그렇게 방치할 거면 전원주택에 가서 사세요. 이 정도 쪽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한 명이 쪽지를 붙였다 하면 너도 나도 밑에 공감합니다 하며 한마디씩 더 써두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더니 301호 세입자가 딱 그 꼴이었죠. 그 집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방 빼겠다고 하는 세입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는 저도 직접 들어 알고 있으니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2달쯤 지나자 개 짖는 소리는 좀 줄었다는 거예요. 이젠 집에 누가 항상 있는 건지 개들이 가끔 사람 발소리에 짖긴 해도 전처럼 하루 종일 짖진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이젠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빌라 건물 주변에 가끔씩 개똥이 있긴 했지만 발견할 때마다 치워주면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가 자꾸 치워줘 그런지 점점 심해졌어요. 나중엔 아예 엘리베이터 안이나 건물 복도에 개가 소변을 봤어요. 주인이랑 산책 가면서 오줌을 싸는 것 같은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내비두더군요. 어차피 청소할 때 마대자루로 건물 바닥 닦는 김에 같이 닦긴 했는데 그게 반복되자 건물에 찌른내가 풍겨오는 것 같았죠. 전 참을 수가 없어 301호 세입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죠. CCTV 확인 다 했으니 건물 내 외부에 강아지 대소변 주의해달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사람이 문자를 읽었으면 답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가 안 찼습니다. 건물 관리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건물에 쓰레기 배출하는 날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아무 때나 마구 갖다 버렸어요. 집안에서 담배 피는 건 기본이고요. 윗집인 401호에서 얘기하길 담배 냄새가 너무 올라와 따지러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서 따지지도 못했대요. 이게 다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시겠나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냐고요. 세상에 이렇게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어요. 여보, 나 그냥 다시 회사 들어갈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301호 그 집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고 완전히 배째라야. 아휴, 그냥 대충 청소나 슬슬 하면서 월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남편이 같이 화를 냈어요. 그 집 인간들 미친 거 아니냐면서요. 저보고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라는데 겨우 이런 걸로 신고가 되나요? 경찰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고작 건물에 담배 냄새 나고 쓰레기 버린다고 해결해 주겠어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말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계속 한숨만 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들 계약기간 끝나면 당장 내보내버려. 그런 인간들 계속 살게 해줘봤자 당신만 손해야.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계약기간만 끝나면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2년으로 계약한 걸 후회했죠.
그전엔 다들 괜찮은 세입자들만 있었다 보니 당연히 오래 살면 좋겠다 싶어서 2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상인 세입자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진상이 있다는 것은 남편만 알고 애들한텐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애들 각자 나가서 살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특히 딸아이 성격상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알면 당장 그 집에 찾아가 한바탕 할 성격이라 더더욱 말하지 못했죠. 어쩔 때는 그냥 딸내미한테 확 말해버리고 저 대신 그 집과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러나요? 아무리 딸아이가 드세고 독하다지만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과 엮이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301호 진상 여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 뻔뻔한 낯짝을요. 여러분도 그 여자의 면상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사진을 공개해서 전 국민에게 망신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아무튼 그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혼자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정도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복도와 계단에 물 청소를 했습니다. 물 청소하는 날은 좀 몸이 힘들긴 했지만 다 하고 나면 청소한 티가 확 나니 기분이 좋아서 매주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하필 물 청소하는 날이었죠. 저는 양동이로 물을 퍼와 1층 복도에 뿌리고 뻣뻣한 빗자루로 바닥을 문지르며 얼룩을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던 세입자분이 저보고 고생하신다며 요구르트 한 병도 건네주셔서 기분 좋게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부터 왈왈거리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소리만 듣고도 순간적으로 301호의 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면상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가 오길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을 청소하면서요. 그리고 잠시 후 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짖는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그 여자가 등장하더군요. 무려 개 3마리의 목줄을 동시에 잡고서요. 역시 제 예상대로 개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개들은 성격도 어찌나 지랄맞은지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서로 뒤엉키고 펄쩍펄쩍 뛰고 아주 난리였어요. 개들이 뛸 때마다 기껏 청소해놓은 바닥에 개털이 흩날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개들을 진정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엘리베이터만 기다리더군요. 그래서 전 청소하면서 흘끗흘끗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저를 확 째려보더니 한마디 쏘더라고요. 저기요, 뭘 쳐다봐요?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황당해서 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눈을 부라리자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청소를 했죠. 마음속으론 쓰레기 좀 제대로 치우라고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면서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빗자루질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그 여자 쪽으로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삑 하고 소리 지르더군요. 아줌마! 물 튀었잖아요! 저는 큰 소리에 갑자기 놀라서 빗자루를 놓쳤어요. 그러자 길다란 빗자루가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빗자루 막대에 발등을 맞아 아팠어요. 조금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청소하던 물이니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싶어 저는 그 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물은 몇 방울 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의상 괜찮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얼마짜리 옷인지 아냐고. 이 옷에 얼룩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 딱 보기에도 그리 비싸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하도 소리 지르고 따져대는 동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이니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보기엔 몇 방울 안 튄 것 같은데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그러자 그 여자는 더욱더 흥분에 날뛰었어요. 뭐? 몇 방울 안 튀어? 참나. 더럽게 걸레밥물을 어디다 튀겨. 죽고 싶어? 어? 죽고 싶냐고!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무슨 깡패도 아니고 죽고 싶냐는 발언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막말로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요? 때려 죽이기라도 할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점잖게 받아쳤습니다. 저기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지금 죽고 싶냐고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 여자도 지지 않더군요. 협박이다, 왜? 어쩔래? 어쩔 건데? 천박하게 청소나는 주제에 어따 대고 말대꾸야? 그 여자는 눈을 부라리며 목에 핏대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이 소리 지르자 개들도 따라서 시끄럽게 짖더군요. 거의 광견병에 걸린 개들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죠. 전 너무 열이 뻗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똑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 개들이나 좀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천박이라니?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아무데나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복도에 개새끼 똥오줌 태료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저의 목소리가 건물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갑자기 세게 나오니 잠깐 흠칫했어요. 하지만 금방 돌변해서 저에게 비웃음을 날리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똥을 싸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열심히 치우면 될 거 아니야. 당신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설치긴! 그 여자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지른 후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그 여자를 쫓아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현관을 쾅 닫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집 앞으로 가서 당장 나오라며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하지만 개 짖는 소리만 시끄럽게 들릴 뿐 인기척도 없었죠. 저는 너무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저런 미친 여자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고요. 계약할 때 제대로 보고 계약했어야 했는데 과거에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하긴 직접 보고 계약했어도 처음 본 자리에서 저런 짓 하진 않을 테니 이상한 사람인 줄 모르고 또 계약하겠지만요. 저는 그날 더 이상 청소할 기분도 들지 않아 청소 도구를 다 넣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울해서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기분도 안 좋고 기운도 없어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끙끙 앓기만 했네요. 잠시 후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얘기하다 보면 더 열불날 것 같아 대충 301호 때문이라고만 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더군요. 조금은 참으면 드디어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건물에서 쫓아내기만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여자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더 견뎌보기로 했답니다. 그 일 이후 건물 청소하는 건 며칠 쉬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살나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이 누군가한테 맞은 듯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어요. 거의 일주일은 침대에 누워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살기가 사라진 후 일주일 만에 다시 가본 건물은 정말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건물 입구부터 계단까지 찌린내가 진동했고 건물 여기저기에 개들이 싸놓은 똥오줌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입구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쓰레기를 내놓아서 건물 앞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길고양이들이 전부 파헤쳐놨거든요. 분리수거할 줄도 모르는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자꾸 음식 쓰레기를 넣어놔서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뒤지나 보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날짜만 잘 지켜줘도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정말 몰상식한 사람한테 제대로 걸렸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203호에 사는 세입자가 나와서 말을 걸었어요. 며칠 전에 301호 아줌마랑 싸우시는 거 봤어요. 어휴,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는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전 위로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괜히 세입자 앞에서 울기도 민망하고 해서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하고 뒤돌아 쓰레기만 열심히 주웠네요. 그리고 그 이후 건물에서 그 301호 여자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건물을 혼자 더럽히는 건 그대로였지만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최대한 그 여자 일을 잊으려 노력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제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남자친구 사귀어도 한 번도 저한테 소개시켜 준 적 없었는데 이번엔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전 너무 기쁘고 궁금하기도 해서 토요일 점심으로 약속 잡고 집에 초대하기로 했죠. 그리고 약속된 날, 저는 미리 준비한 갈비찜과 삼계탕으로 상을 차린 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씩씩하게 인사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제 남편까지 넷이서 식사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딸과 비슷한 직종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제 딸보다 2살 많고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나누어 보니 밝은 인상과 사교성 좋은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그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예의 있게 대답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여력도 안 되지만 열심히 살겠다고 했어요. 사실 돈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성실한 게 최고잖아요. 돈 없는 게 죄도 아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씩씩하게 얘기하니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집안 분위기도 봐야 하지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운 부모라면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훌륭하신 분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만장일치로 딸아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사실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딸아이가 좋다면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성격도 좋아 보이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남자의 부모님도 허락하셨다길래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쪽 부모님이 저희랑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다 해서 저희 동네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가격도 무난하고 차림새도 괜찮은 곳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와 딸아이 그리고 아들까지 4식구는 먼저 식당에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아이가 전화를 받고 잠시 나가더니 남자친구와 그 부모를 모시고 들어오더군요. 처음에 예비 사돈어른께서 먼저 들어오셨는데 머리가 살짝 벗겨진 평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 있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비 사돈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쩜 악연도 이런 악연이 있을까요? 예비 사돈댁은 바로 그 진상 중의 진상, 301호의 미친 여자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절 보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뭐야? 청소하는 아줌마 아니야? 여긴 왜 왔어? 말투부터 느껴지는 그 여자의 무시하는 태도에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당황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아서 얼굴에 끓는 물이라도 부은 듯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니 최대한 자제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수준이 엄마입니다.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그 여자는 흥 하고 콧방귀 뀌더니 갑자기 지 아들한테 불똥을 튀겼어요. 으이그 이 화상아, 어디서 저런 천박한 집구석 딸내미를 주워와? 이봐요 아줌마, 당신네 집구석하고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달라요. 어디 오르지도 못할 감나무를 넘봐? 쓰레기나 치우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한테 빌붙으려고 수작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을 들은 제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에 겨워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당신 그 말 심하게 하는 거 아니오? 빌붙긴 누가 빌붙어? 그러자 그 여자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돈 한 푼 없어서 청소나 하는 주제, 번듯한 직장 다니는 우리 아들 넘보는 게 빌붙으려는 거 아님 뭐야? 저번에 한번 내가 봐줬더니만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만. 와, 진짜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라서 최대한 예의 갖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여자한테는 예의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듣건 말건 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어요. 바로 이렇게요. 이보세요, 아줌마. 겨우 월세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갑질이야? 아줌마 지금 사는 집 계약 기간 몇 달 안 남았지? 빨리 다른 집 알아보는 게 좋을걸? 왠지 알아? 내가 그 집 주인이거든. 그 건물 내 거라고, 이년아. 수진이, 너 이 결혼 절대 안 돼. 당장 파혼해. 그러자 그 여자는 긴가민가 하더니 이내 제 말을 믿지 않고 절 거짓말쟁이로 몰더군요. 옆에서 애들이 말려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내가 별거를 다 보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니까짓 게 건물주라고? 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다. 여자가 막무가내로 나오자 저희 남편도 저보고 그냥 나가자며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절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억울해서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한 방 날려줬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계약서 확인해 보던가. 아니, 계약서도 필요 없지. 야, 너 매달 13일에 월세 50만 원 입금하지? 거기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든, 김경애 아니든? 김경애가 바로 나야, 이년아! 그러자 그 여자가 순간 멈칫하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제 제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지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아우, 이 미친 여편네야. 그러게 내가 작작 하랬지? 아이고, 이 망할 여편네 때문에 이게 뭔 개망신이야. 상견례고 뭐고? 당신, 이리 따라와. 그러더니 지 마누라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아들내미도 안절부절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선 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그만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큰 소란에 직원들도 몰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뭐 저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다 있어? 엄마, 이런 일 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그리고 누나는 무슨 저딴 집에 시집을 간다고 난리야? 그러자 옆에서 멍하니 있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많이 놀랐나 봐요. 결혼한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딸아이는 울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전에 밖에서 뵀을 땐 저런 분인지 몰랐어. 내가 멍청해서 못 알아봤나 봐. 엄마 심한 말 듣게 해서 너무 미안해. 딸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남편이랑 아들은 옆에서 씩씩대고 있고 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여자에게 문자로 월세 재계약 안 할 테니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짐 빼라고 통보했어요. 그러다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여자가 하던 대로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구절절 문자가 오더군요. 저기요, 사모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만큼 싼 월세집이 어디 있다고. 저도 막말한 거 사과할 테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나갑시다. 문자 내용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말로는 사과한다면서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자뇨. 누구 맘대로 그냥 지나가요? 가해자 주제에 뻔뻔하게가 그지없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답장 보내고 그 여자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집안에 개 3마리 기르면서 벽지며 장판이며 다 물어뜯고 더럽혀놨을 텐데 원상복구 해놓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락 차단하고 사정해도 봐주질 않으니 이번엔 지 아들 시켜서 수작을 부렸어요. 그 인간은 어떻게든 아이들끼리 결혼시키면 월세 문제랑 불화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지 아들한테 시켜서 제 딸아이에게 매달리게 만들더군요. 더군다나 가난한 줄 알았던 예비 사돈이 7층짜리 빌라의 건물주였다는 걸 알았으니 그 여자 성격상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길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처음에 좋게 봤던 그 집 아들내미는 엄마가 시킨다고 또 그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딸아이 말로는 매일같이 수십 통씩 전화해서 매달리고 회사까지 찾아와 내가 잘할 테니 제발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 한다네요. 다행히 우리 똑똑한 딸아이가 그럴 때마다 똑부러지게 거절했답니다.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생각 절대 없다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무식하고 인성 더러운 시어머니는 절대 싫어. 오빠랑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요즘 보니까 오빠도 딱 마마보이 스타일인 게 너무 정 떨어져서 싫더라고. 아우, 내가 잠깐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저는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딸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씩씩하게 이겨내주는 것 같아서 대견했어요.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들떠 있었을 텐데 하필 시어머니 자리가 저런 인간이었다니. 그런데 만약 저 여자가 저희 건물에 살지 않았다면 그 실체를 모르고 결혼시켰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다면 불쌍한 제 딸아이 인생 망치는 길이었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이상한 인간 미리 걸렸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여자가 차단당한 자신의 번호 대신 자기 남편 휴대폰 통해 또 문자를 보냈어요. 개 3마리 모두 시골에다 데려다 놨다면서 이제 시끄럽게 할 일 없으니 그만 화 풀고 애들도 결혼시키고 재계약하자면서요. 그걸 본 순간 그 여자가 했던 말 그대로 해주고 싶었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와 다시 한번 상종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 말종 쓰레기가 깨끗한 척한다고 냄새가 안 나겠나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 주말 그 여자네가 이사를 간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도망가 버리기 전에 집안에 훼손한 부분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부 다 비용 청구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집만한 평수를 구할 수 없어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데 정말 쌤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인간들이 이사갈 집 주인은 또 얼마나 고생할까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참 짠합니다. 저 인간들 말고 그 집 집주인이 너무 불쌍해서요. 아휴, 이번 주말만 지나면 드디어 저희 건물에도 평화가 찾아오겠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받을 때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가려받아야겠어요. 그나저나 이제 곧 저 인간들한테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기분이 좋아 생글생글 웃고 다녔더니 다른 세입자분들이 뭐 좋은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301호 이사 간다고 해줬더니 다들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동안 저 집 때문에 말도 못하게 스트레스 받았다면서요. 처음부터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있겠죠. 괜히 다른 세입자분들에게도 불편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다시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사연 써보라고 해서 써봤는데 막상 얘기를 쓰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저한테는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었는데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